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이 힘들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공자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 때 그 힘듦 속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실제로 힘든 그 상황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인식, 이 인식 속에 빠지면 우리는 힘듦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힘듦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본인이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훗날 잡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듦의 본질, 삶의 본질을 안다면 관점을 바꾸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5단계로 삶의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5단계의 밑바탕에 흐르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계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삶의 본질인 이 괴로움, 삶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감,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표현의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슬픔, 무기력, 두려움, 또는 수치심, 죄책감, 이제 이런 감정들을 느끼죠. 그래서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 눌러두다 보니까 더 심해지면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막 죄책감, 이런 것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막 슬픔, 무기력,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되게 무거워서 해결책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단계는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 힘든지 슬픈지 어떤지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도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랩으로 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 네,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실현의 단계예요. 첫 단계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게 되죠. 이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이 단계는 나에 대해서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고 실현시켜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바로 성취의 고통.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한계를 넘어가야 되고 부딪힘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 고통을 넘어섰을 때의 어떤 성취감,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우리 사회는 이 두 번째 단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고통과 동시에 성취감,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것, 부딪힘을 하려고 하는 것, 부딪히고 이겨내고 성취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구나, 나 자신을 점점 믿어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특별한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성공과 성취를 많이 이렇게 이루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이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끝이 있다. 우리 삶도 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구나, 유한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그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것만 실현한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막상 하나 둘씩 그런 것들을 이뤄보고 나니까 이러한 목표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일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허무함, 허탈함,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찾아오는 어떤 외로움, 내가 했던 이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조화롭지 않게 살아온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삶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가 이루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어떤 신념들,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또 내려놓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그 기쁨.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더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언어학자이신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평생 지식을 본인이 쌓아오셨는데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이 바로 이 3단계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고통을 느끼지만 인내하고 승화시킬 때 본연의 내가 드러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가 3단계가 되겠고요. 자, 이제 3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나와 만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계속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삶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사실 이게 삶의 실체죠. 점점 이 실체를 마주하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나 자신의 습관들과 결별해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가치를 이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함께 깨닫는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연의 나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나만 느끼고 싶지 않고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함께 완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의 주변,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집단, 더 넓게는 사회, 우리나라, 인류, 지구까지 함께 사는 것을 애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서로가 다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고 가장 쉬운 게 그냥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하자. 그러려면 설득도 해야 되고 모범도 보여야 되고 그러한 고민을 하는 단계가 이 다섯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단계들 사이엔 어떤 높고 낮은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각 단계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깨달음의 단계예요. 이게 우리 누구나 다 이 과정 안에 있고 점점 나의 삶을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인지한다면 여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이 단계 속에 있구나. 어떤 나만 재수가 없어서, 나만 운이 나빠서, 나만 특별해서 이런 힘듦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공부는 이런 공부구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르고 대충 아는 것은 상황에 대한 회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나의 단계를 알 때 삶의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책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인식 속에 더 깊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이야기한 이 삶의 5가지 단계가 여러분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